아니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그 이제 법 개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세요? 공격하든 말든 하면 돼요. 하면 된다. 네. 그럼 이거는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본회의를 그렇죠. 대선 끝나자마자 해서 네. 바로 통과시킨다. 그럼요. 이런 방법으로 그럼 됩니다. 욕을 하든 말든 하든 뭐 말든 신경 쓰지 마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그러잖아요. 예, 의회 독재란 말을 하잖아. 예, 의회 독재란 말을 하죠. 독재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은 네. 독재가 뭡니까? 독재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음. 하는 게 독재지. 네. 김일성, 김정일, 스탈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박정희, 독재죠. 이승만. 국민이 음. 정당하게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정당하게 여당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만든 법이 왜 독재입니까? 그게. 그렇지. 독재 아니지. 예? 정당한 방식으로 한 거죠. 그럼 독재면은 우리가 지금 이 180대 120 이 추세로 10년 가고 100년 갑니까?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년도 아니지 3년 뒤에지. 그게 어떻게 독재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갖고 있는 위임받은 권력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시끄럽든 말든 뭘. 의미가 없다 그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행위 이거 가지고 뭐 맞아요.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전 세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악법은 바꿔야지. 그게 입법부의 할 일 아닙니까? 맞아요. 어? 입법이 뭔데? 그래 바꿔야 되지. 어?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 그리고 대법관 네. 늘리겠다. 예. 힘들다며. 그렇지. 자기들이 힘들다 어, 그랬지. 일이 많아서 미치겠다며. 네. 그러면 사람 늘려야지 어떻게. 맞아요. 13명, 14명이서 1년에 4만 건 한다며 4만 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재판하지. 어? 7만 내 페이지. 생명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런 서류도 안 보고 결정한단 말이야? 열받지 그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늘려주는 건데 왜? 뭐가 그러니까. 문제야? 자기들 늘려달라 한 거잖아 결국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없다. 그냥 하면 된다. 하면 돼요. 너희들은 뭐 하든 말든 그럼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동희 작가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과 같은 스탠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하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누가요? 중도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예, 지금 예. 이제 스탠스는. 예. 근데 만약에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한다고 하면 스탠스가 조금 바뀔까요? 법대로 하겠죠. 그냥 법대로 한다. 이재명 대표 되고 나서 예, 당원들 지지자들 비판 많이 받았어요. 그랬었죠. 예, 맞아요. 사이다 어디 갔냐? 그런 얘기 있었죠. 고구마로 돌아왔다. 예, 어? 예, 예, 맞아요. 옛날 모습 다 잊었다. 그런 얘기 뭐 있었죠. 그런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공천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 스탠스로 가야 되는 거고 예, 공천 때 아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다. 보일 거다. 그래서 공천해서 뭐 이재명이 공천에 관여했습니까? 독재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공천 기준에 맞게 예, 당헌에 맞게 당규에 맞게 그렇게 딱딱딱 공천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딱 박수 받았잖아. 예? 맞아요. 난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 지금도 화합하고 이렇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또 뭐가 맞게 법에 맞게 법에 법률에 맞게. 맞게 그렇게 할 것이다. 추진력 있게 할 네. 거다. 예. 그리고 검찰이나 아무튼 이제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은 한다. 한다.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법대로. 그래. 법대로.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저렇게 움직이고 예. 또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떠들고 이게 뭐 다 한마음 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예전 같으면 이 김문수 쪽이나 이쪽 이제 뭐 내부 분란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슈화가 안 돼. 지금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예를 그쵸. 들어서 뭐 난리 날 거 난리 날 아니에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혀 이슈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네. 뭐 이 대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네. 그 YS가 했던 말이라면서 이제 네. 같이 따라한 건데 예. 우리만 잘한다고 선거 이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저쪽이 맞아요. 자빠져 이기는 거야. 네. 근데 계속 자빠지고 있어요.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여당 복이 너무 있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네. 저기 뭐 원탑 투탑 하네 다 이상한 애들이고 그래서 선거에 연전연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저쪽이 못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되돌아보면 결과론적 얘기지만 대법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법부 개혁한다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게 만약 없었으면 사실은 좀 거부감도 많았을 거고 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법 바꾸고 이런 것도.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게 하나 나왔을 때 네.
이 현상 하나만 가지고 뭐가 옳다, 뭐가 그렇다, 넌 나쁘다, 넌 좋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윤석열이가 풀려났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잖아. 어떻게 이럴 그렇죠. 수가 있지? 충격이죠. 내란 수계가 풀려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리어 윤석열이 풀려나서 지금 그렇죠. 저당이 저렇게 맞아, 망한 맞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빵가 있으면 이렇게 안 했어. 못해죠. 근데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망쳐놓은 거거든. 선거해보라고 한 결과가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기한테 고마워야 되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있을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그럴 없다는 필요가 거예요. 없다. 이게 예. 모든 것은 정반 합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또 시간 지나면 그 힘들었던 게 오히려 좋게 작용하는 거지. 응? 지난 대선에 이재명이 이겼어. 예.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수박들하고 그렇지. 같이 국정 운영했어야 됩니다. 그랬어야 되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슬프고 우리 맨날 울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뭐 윤석열은 임기 반만 하고 이재명은 지금 깔끔한 이 힘 있는 180명이랑 5년을 한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설명해 보세요. 뭔 뜻인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그럼요. 좋은 것의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길게 보면 100년 아닙니까? 그렇죠. 100년인데 음. 1, 2년 안에 뭐가 안 된다고. 그것 3, 때문에 막- 4년 안에 뭐가 안 된다고. 뭐 진짜 힘든 선택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런 멀리 경우도 볼 있죠. 필요가 있다. 네. 저도 뭐 오랫동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왜 웃어? 뭐가 안 돼요, 뭐가? 뭐가 안 돼? 그냥 그렇다는 거야. 에이. 네. 하여튼 이번 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는 전혀 뭐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랬어. 지금 상황으로는 나 이런 사람 있잖아. 누구? 동형아 뭐라 5년 아니고 8년이야. 정신 차려. 난 이런 애들 국민의힘 지지했으면 좋겠어. 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씨. 아유 답답해 진짜. 아, 그렇군요. 동영이 좋아 꽃님이님 감사드리고요. 아숨차님도 성경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인용한 말이. 예. 애들이 예전에 예. 똥파리들이 예. 문재인 대통령 5년 단임 물러나면 너무 아까우니까 네. 다음은 김정숙에서 해야 된다고. 진짜 내가 짜증나.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은 진영에 있다고 똑같이 그냥 8년을 뭐 어떻게 하는데 독재하는 얘기야 뭐야? 독재를 어? 안 돼요. 좋겠다 이재명 뭐 독재 씨. 독재를 어떻게 해? 8년 하는 게 독재하는 얘기 아니오? 안 된다고요. 아, 작가가 또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질문을 하래 이동영한테. 이재명 대통령 준비 다 됐다라고 이동영이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네요? 작가가 보낸 질문이에요.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네. 제가 당시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성남 시작할 때? 그럼요. 그때 얘기했어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그렇지. 전 세계 최초지. 그때 얘기할 사람이 이동영 10년도 넘었지. 그러네. 전 10년도 세계 넘었네. 최초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신은 대통령 깜이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에 아이 그뭔 에이 이 작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에이 그러지 마. 아이 그러지 마. 에이 그러지 마.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아니요 뭐 그런 거 상상도 없이 못할 때 진짜 상상도 못할 때 본인도 생각을 안 할 때다. 그럼요. 아이, 그때부터 나예요 나. 전 세계 최초. 그 예언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1% 그렇게 했었어. 진짜.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 1% 나올 때가 있었어요. 처음 잡힌 거야. 처음 잡힐 때.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미국 출장 중이었는데 네. 공항에 도착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1% 나왔다고? 이 뭐야? 옛날 네가 했단 말이. 전 세계 최초예요. 그 1% 나왔는데도 그런데 지금 개나 소나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동영 꺼져라는 인간들 뭐냐 누가 말이야. 꺼져라고 그래? 있어. 아유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이동영 꺼져라는 뭐야? 왜 그래? 자, 그래서 이동영 작가가 사실은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이게 주도권이 넘어가면 또 그 사람한테 갔다 이렇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동영만 유일하게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계속 어려울 때나 그러니까.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지금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 경기도지사까지만 한다. 그때까지만. 경기도지사가 끝이다. 아, 다 그렇게 이런 말하고 다 오, 다녔잖아요. 대권은 안 된다.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네. 지지자들도 태반이 그랬고 음. 지금 국회의원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 오로지 저만 그랬지. 10여 년을 욕 먹어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욕 엄청 먹었지. 문재인 때도 욕 먹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똥파리들이라는 소위 똥파리들과의 싸움은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 혼자 이렇게 네. 화살 맞아가면서 지지해서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응. 그럼 제가 뭘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지.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못 가요 어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고요.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 없습니다. 절대 이재명 후보가 뭘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네,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지자로서 네, 그렇게 그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이동영. 네. 그래서 어쨌든 후회하는 건 아니죠 이재명. 아니 후보. 후회해요. 왜요? 너무 힘들었어. 아 그동안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죠.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재명 후보? 아니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힘이고 옛날에는 뭐 다른 당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저쪽 사람들 혹은 조중동 네, 네. 하고 싸울 때는 전투력이 생겨요. 맞아, 그렇지. 야 한번 해보자. 그래 조중동이 나 까는 기사 쓰고 이러잖아요. 그랬죠. 너무 기뻐 막. 아 그때는 전투력 희열이나? 전투력 오, 뿜뿜하고 막. 어. 근데 우리 편한테 당할 때는 진짜 아,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지 그때는. 근데 그 짓을 내가 몇 년을 했습니까? 우리 편 당할 맞아, 짓을. 맞아. 그래서 엄청나게 쉽지 않아요. 예. 그게 힘들었다 결국. 그러면 우리 여기 홍 작가 나랑 옛날에 라디오도 같이 했습니다만 맞아요, 그랬죠.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에 기본이 100통이에요 항의 전화가. 항의 전화가 네. 이동이 자르라고. 자르라고. 봐 맨날 전화 받았어. 그런데 그 전화를 국힘 지지자 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가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왜? 이재명 지지한다고. 아, 그게 이유였어 그때. 아, 근데 그때 청취율은 제일 높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아, 초창기에. 그 나중에는 좀 청취율 높아지면서 없어졌어요, 아니면 계속 그랬어요? 아니 나중에는 좀 없어졌죠.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데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은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씹었다는 거지 뭐. 아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이제 후보를 지지하면서 같이 온 거고 앞으로 그러면 이동영 작가 입장에서 이재명이 어떤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지지한 사람으로서 정말 1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해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정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나 하면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 뭐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이념 사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쨌든 서민들의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부자 나라가 됐죠. 그렇죠. 그 뭐 문제는. 밥 굶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뭐. 이제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도 높고 노인 빈곤층도 가장 높고 뭐 안 좋은 데이터는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우울감도 가장 높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젊은 층이든 예. 여성이든 중년층이든 네. 장년층이든 다들 조금 더 지금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한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재명은 잘할 거라고 좀 잘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봅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념 문제, 가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도 실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네. 지자체 광역 도지사들 평가할 때 네. 맨 처음 평가할 때 꼴찌였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꼴찌. 왜 그랬죠? 근데 그때는? 그만큼 인기 없는 도지사인 거였죠. 근데 성과를 내 가지고 계속 올라간 거네 그러면? 2년 뒤에 1등 찍었어요. 1등 했죠. 그런 맞아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계곡 정리할 때도 예. 상인들 처음에 엄청난 반발했잖아요. 그랬었죠. 결국 다 자기 편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자발적으로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뭐 꽤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주면 달라질 그러면 것이다. 된다. 예. 근데 그러려면 네. 검찰 개혁은 당연한 거고 예. 언론 개혁도 필요합니다.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뭐 TV조선 사장을 날 주면 되지 않을까요? 사기업인데 괜찮을까? 사기업이잖아요. TV조선 살람 줘야지.
아니 그거는 예. 우리가 사기업이고 다 그러니까 예. 언론에 자체적으로 맡긴다.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 종사자들의 구성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예. 엘리트 위주로. 그렇죠. 어. 맞아. 그렇게 변했어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뭐 10대 일간지, 뭐 예. 지상파, 음. 스카이 위주로 다 뽑거든요. 네, 그 아시잖아요. 기자들 뽑을 때. 진짜 뽑을 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스카이 출신, 스카이 나오는 애들의 출신 동네가 어디냐 보면 강남이 태반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그 애들의 아버지 엄마 뭐 하냐 보면 원래 기득권이 태반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기사를 쓸 것 같습니까? 기득권 위주의 기사. 그럼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론이 자체적으로 개혁해라.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 권력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제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세무 조사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언론은 네. 특권입니까? 왜 안 합니까? 그렇지. 예전 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그러니까요. 세무조사 그 이후로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안 하지. 눈치 보는 거지. 또 그러니까 깔까봐. 해야 되는 거고 예. 정부 광고 예, 정부 광고. 조정동 왜 줍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예. 아니 예전처럼 예. 조중동이 어떤 아젠다를 잡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래 광고 홍보 지금 없잖아요. 예? 그 ABC 분석해봐 그러면 조선일보 얼마나 보는지. 어? 이동형 TV 구독자보다 못해요 거기. 응? 그런데 거기에 광고 한 번 주면 전면 주면 2천만 3천만 원이잖아요. 맞아. 나한테 좀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이동희 TV 오면 그럼 어디에 해야겠어 정부 광고를? 예? 이동형이 해야지. 당연하지. 그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쟤들 정신 차리겠지. 결국은 돈인데. 그렇지. 그런 걸 해서라도 압박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요. 피해가 들어오면 바로 반응이 와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일반적이에요. 미디어 바우처도 사실 괜찮은 제도라고 봐요. 그것도 괜찮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정부 광고 어디다 줄까요? 국민들이 오케이. 주는 거야 자기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럼 그건 뭐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뭐냐? 네. 사법부, 음. 언론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견제받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맨날 비판하면서. 그 누구한테도 견제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홍 작가가 이런 질문을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가? 이재명 후보 아 그래? 이거 아니야?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나한테 왔어 봐봐. 그래서 위험하다 나한테 왔어요. 맞죠? 앞에 두면 김문수가 이재명은 독재자다 말하고 다닌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가 이재명은 독재자다 이런데요. 김문수 말에 뭐 일희일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분에 가야 된다며요. 네, 가야 돼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동희 작가 이제 오마이TV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5천 명 넘었는데 처음이죠 지금. 아니 그거는 처음이지 뭐. 맨날 2, 300명 될 거 했지? 뻔하지 뭐 씨. 자 이재명 후보가 왜 민주당이 대표보다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점들이 장점이다. 뭐 왜냐면 이건 선거운동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투표하시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판단하는데. 아니 저는 이번에 내란 사태 예. 또 검사 출신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네. 또 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직위원의 모습 등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민낯을 봤거든요. 아 얘네들은 정말 자기들밖에 모른다. 나, 내 가족, 우리 구성원, 우리 집단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봐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연대 이런 단어도 아예 모른다. 그리고 엘리트로 성공하고 나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 민낯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밑바닥 출신. 그 밑바닥 출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알고 잘 아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그분들을 더 이상 소외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예전에 DJ가 김수환 추기경 손잡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교회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냐? 맞아. 목사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지금 개신교가 극우화가 돼가지고 제일 맞아요. 먼저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겪었던 인생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까 그분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들의 삶을 가장 잘 그렇죠. 이해하고 네. 정책을 펼 사람이다. 네. 그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얘기하고 싶은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예, 오마이 TV 오셨는데 오늘 저랑 50분 정도 방송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롯데 맨날 방송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동현 TV에 출연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뭘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니,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50대 후반 정도 예상하고 있다. 득표. 득표 50% 후반대. 너무 머리 쳐드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은 쳐들어도 돼요. 아 지금은 그래도 된다. 그리고 결정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불쌍해서 찍어주는 것보다 음, 압도적 승자한테 기울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 내 표가 사표가 되기 싫단 말이야. 네, 네, 네.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 되길 원하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후보는 겸손하더라도 우리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를 확정 지어버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계속 얘기를 그렇죠. 해줘야 이길 사람한테 찍어준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지금 대구 경북 이재명 갔는데 지난번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분위기 다르죠. 분위기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왜? 그 사람도 알아.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럼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음. 그런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흐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건 후보가 할 일이고 후보가 할 일이죠. 지지자들은 이긴다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있게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